자, 전해드린 대로 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계시고요. 자, 송 전 대표 이 변호인 외에 심지어 가족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어떤 때 이런 접견 금지를 시키게 되는 겁니까? 형사소송법에 딱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구속돼서 기소되면은 그 다음부터 접견 금지 여부는 검찰이 신청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접견 금지 자체는 검찰이 결정하는데요. 네 가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도주의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변호인 외에 타인과의 접견 금지, 네. 또 그 서류나 네. 책 이런 것들을 수수하기 금지,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네. 추가적으로 돈봉투를 주고받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말 맞추기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그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접견 금지를 했는데 사실 이정근 사무부총장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구속된 분에 대해서도 최초에 구속됐을 때 똑같은 이유로 증거인멸, 말 맞추기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네. 이와 같이 변호인 외에 접견 금지를 했던 케이스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 송 전 대표의 부인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에게 내려진 접견 금지 조치 부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증거인멸이라든지 입을 맞출 만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속이 돼 있거든요. 지금 돈을 수수했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 봉투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윤관석 의원이 그 부분을 예. 나눠줬다라는 부분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다 어찌 보면 구속 상태이기도 하고 본인의 비서도 보석이긴 하지만은 어떤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을 맞출 만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만한 우려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족 면회까지 이거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가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할 수 있죠. 예. 어찌 보면 이 추운 날 네. 지금 갑자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찌 보면 송영길 대표는 구속 영장을 기각을 자신하고 들어갔다가 발부가 됐기 때문에 네네. 좀 그러한 점에서 가족으로서 어떤 호소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족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셨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결국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 송 전 대표 자신이 증거인멸 시도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거인멸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네. 아시다시피 프랑스에서 원래 초에 들어오실 때에 본인이 평소 때 쓰던 그 휴대폰을 폐기하고 네네. 이른바 들어와서 새로운 깡통폰을 제출을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폰을 이용을 해서 핵심 관계자들한테 수차례 전화했다라는 그런 사실도 지금 네. 밝혀졌고요. 특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선거 외곽 조직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의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증거인멸을 했던 내용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미완된 수사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하는 과정에 어떤 그 말 맞추기에 우려가 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10일. 네. 더 연장되면 10일에서 20일입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이와 같은 그 수사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예. 접견을 금지하지만 재판한 이후에는 가족들과의 접견이 가능하고 다만 그때 같은 경우에도 또 어떤 접견을 금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네네. 검찰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서 그와 같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송 전 대표가 이제 구속이 되면서 돈봉투 사건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벌써부터 이제 소환 대상 의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내 분위기도 좀 뒤숭숭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 이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으세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인가. 이제 검찰이 이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될 것인데 네.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21명의 명단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지 모임이었거든요. 아침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모여가지고 지지 모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돈을 줬다라는 어떤 검찰의 주장이 있지만은 예. 그 부분은 어떻게 현금인 이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준 사람이라고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준 사람의 진술만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혐의를 가지고 이것을 뭐 기소를 할 것인가?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예. 일단은 소환 조사는 이루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떤 유의미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환에 네. 응할 이제 의원들이 이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태라 협조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죄를 부인하시는 네. 분들도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은 어떤 심경의 변화를 거쳐서 자백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 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4명이나 발부됐다 보니까 네네. 다른 관련자들도 심경의 변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할 경우에는 내년 총선의 어떤 그런 출마 여부나 당선 여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아마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잡았다는 식으로 갈 겁니다만 기존에 구속된 사람들이나 이제 재판에 넘겨진 분들에 대해서는 심경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